모처럼 이제 매매 방법에 대한 브리핑, 또 매매 원리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매매법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쪽이 원리만 알면은 꽤 짭짤한 수익을 많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많이 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그런 편견들을 좀 깨고요. 원리를 좀 깨우치고 대응하는 매매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들은 끊임없이 등장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요,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등장이 될 거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 쪽이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적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신규, 새롭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회사 내용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한참 시장이 좋았을 때는 2022년도 3년도에는 신규 상장주들이 투자 열풍을 불었죠. 워낙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원리를 좀 알아보고 이런 편견을 깨고 원리를 알며 또 의외로 짭짤한 수익들을 주고, 또 최근에 우리 매매했던 실제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고 원리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신규 상장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기존 지분이나 공모 물량. 사실 이거는요, 어디서 찾아보냐면, 금감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 최근에 했던 종목군 중에 전진, 건설 로봇이라는 종목을 치면은 여기에 관련된 투자 설명에 그 다음에 회사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사실 증권사에서 자료집으로 배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투자 위험 요소들이나 모집 매출 관련된 내용들, 세부적인 회사의 내용들, 그리고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지분 현황, 재무 현황,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기본적인 신규 상장주의 회사 내용, 그 다음에 기존에 어떤 지분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공모 물량들, 요 파악이 최우선만 한다면 일단 50% 먹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내용을 쉽게 누구나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상장주들의 특징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자, 신규 상장주 특징,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대형 IPO, 쉽게 말하면 대형주고 시장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이런 대형 IPO주가 아니면은 사실은 시장에서 잘 몰라요. 관심이 없죠. 왜? 투자할 종목이 많은데 굳이 새로운 걸 할까? 그리고 새로운 종목이라는 거는 알려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규 상장주들을 모를 때 사람들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외로 대박 수익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알려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특징이 하나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모가 이후의 가격.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차트 매매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공모가. 상장할 때에 얼마 공부했다, 참여했다 공모가 외에는 이 소위 해서 추세, 기술적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저점과 고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펀드멘탈을 중시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단순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 저점 고점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다, 이런 편견들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신규 상장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초기 투자자, 즉 다시 말하면 IPO 참여할 때 공모에 참여하는 물량 이전에 어떤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하거나 개인적으로 투자했던 초기 투자자 물량들, 그리고 IPO 공모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락업, 우리 보호예수를 걸지 않은 물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이 생각보다 조기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량 체크하는 게 사실은 거의 반절이라고 본다, 5, 60%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이 또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신규 상장주들이 뭐예요? 아무래도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초기 투자자나 락업 걸지 않은 물량들이 쉽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장 당시 시장, 증시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진짜 지지리 복도 없습니다. 그냥 회사도 괜찮고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공모 상장 이후에 주가가 쫙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올라오죠. 그렇죠? 그리고 말 그대로 시장이 좋을 때는 묻지마 투자가 또 나옵니다. 호황일 때는 묻지마 투자. 2022년도가 이런 묻지마 투자, IPO 상장 주식에 대한 묻지마 투자가 나오기 때문에 등락폭이 커요. 그래서 뭐 호황일 땐 문제가 안 되는데 시장이 안 좋고 부진일 때에는 알짜배기 종목들 그리고 회사 내용 괜찮고 물량도 나오는 물량이 많지 않은데 주가가 엄청 빠졌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을 의외로 모아가기도 쉽고 또 이런 종목이 나중에 이 상승할 때 이 탄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나 혹은 우리가 뭐 한 2, 3개월 정도 투자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박 수익을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규 상장주 매매의 원리만 알면 되는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 하면 박살난다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간 뭐 대박 수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실제 어떤 종목들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사용하고 있는 HTS상에서 이런 기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기간 동안 30일 기간 동안의 기간 수익률이 쫙 나와요. 최근 증시가 좋았죠. 물론 잘 가는 것도 있고 못 가는 것도 있고 저점 대비 가는 종목도 있고 못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인 거 몇 가지 살펴보도록 좀 할게요. 이 중에서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 중에 코크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12월 18일 날 상장을 했죠. 그렇죠?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요. 지지를 복도 없죠. 예, 왜 복이 없냐? 상장 당시에 12월 달이죠. 12월 달 국내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쭈루룩. 그렇죠? 쭈루룩. 살짝 반등 주다 쭈루룩. 근데 이 종목의 공모가가 얼마냐? 7,300원이에요. 7,300원이면 뭐예요? 예, 얼마? 7,300원. 즉 다시 말하면 코크로스의 주가가 공모가가 살짝 이탈을 하긴 했지만 이 공모가를 잘 지켜줬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투자하는 방법은 뭐예요? 공모가를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그럼 공모가가 지켜줬다면 공모가 부근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략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신규 상장주를 매매할 때 상장주 매매 주의사항을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신규 상장주를 매매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일단 공모가 부근을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 공모가를 이탈하고 한참 내려간다. 예를 들어 공모가가 만원인데 만원을 깨고 9,000원. 뭐 9,000원까지 인정. 하지만 8,000원, 7,000원 내려가면 이거는 관심에서 일단 제외. 나중에 지켜봐야겠죠. 두 번째, 상당 여시의 관심 섹터나 이슈가 부각되는 섹터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 등락폭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로봇, 그쵸?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불끈불끈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진 건설 로봇이라는 종목이 있죠. 얘도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상장 당시에는 지지리 복도 없었죠. 작년 8, 9월 달 뭐 별로 로봇 쪽 그때 관심도 없었고 이슈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쭉쭉쭉 빠지죠. 예, 쭉쭉 빠집니다. 공모가가 16,5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요 가격이죠. 비록 시장이 안 좋고 주가가 빠졌다 하더라도 뭐예요? 예, 한 달, 두 달 동안에 살짝 이탈을 했지만 그래도 잘 지켜줬죠. 이런 것들은 상장 당시보다 공모가를 지켜준 이후 시점을 봐야 돼요. 왜냐? 왜 제가 지금 두 달 이후를 얘기했습니까? 예, 여기 말씀드렸죠. 대부분 IPO 할 때 보호에서 락업이 1개월, 2개월, 3개월. 근데 통상적으로 2개월 이후에 대부분 물량들이 해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장 당시에 부각되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공모가 부근에서 오르락내락 하다가 2개월 이후에 추가적인 물량들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 보여준다면 그때부터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11월, 12월 때부터 로봇 이슈가 불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어쩌고 하면서 그때부터 16,500원 부근에서 맴돌다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럼 지금 따지고 보면 16,500원 대비 거의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수의 어떤 시장의 강세냐 약세냐 이것도 좀 봐야겠죠. 그럼 아까 시장이 안 좋았다고 했죠. 잠깐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볼까요? 코스닥 지수를. 자, 당시 코스닥 지수입니다. 8월 초에 두들겨 한번 크게 한번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9월 때 또 두들겨 맞고 그리고 나서 출렁출렁 되면서 그때 이제 금리 인하 지연되고 뭐 NK 트레이딩 관련된 우려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많이 빠졌던 그때예요. 당시 지지를 복도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본다면 왜 이때 전진건설 로봇이 주가가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건가? 그리고 공모가가 16,500원이었는데 왜 살짝 이탈했는가?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2024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5년도 초에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종목들, 이슈되는 종목들을 한번 좀 뽑아봤어요. 아까 코크로스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아스테라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포트, 하지원 리포팅으로 이제 고주파 의료기기 쪽인데,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겠죠. 자, 이 종목도 공모가가 얼마예요? 예, 공모가가 4,600원입니다. 첫날부터 출발이 좋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달에 시장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신규 종목뿐만 아니고 중소형 종목가 강세를 보일 때입니다. 한번 지수를 볼까요? 자, 1월 초에 코스닥 지수예요. 연초부터 2025년 1월 달부터 675포인트에서 불끈불끈했죠. 시장도 좋았고 또 상대적으로 하지원 리프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스테라시스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 뭐 얼추 7,000원부터 만원까지 예, 50% 이상 가는 모습들. 또 PIE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예, 공모가가 5,000원인데 얘는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의 2차전지 공정에 쓰는 AI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언제? 예, 2월 초에 상장이 됐습니다. 공모가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정확하게 첫날을 제외하고, 예, 첫날 하고 둘째 날을 제외하고 그 뒤부터 쫙 움직이기 시작해서 얼마까지? 14,000원까지. 거의 뭐 100%, 13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가 부각이 돼요? 아하, AI 기술. 그렇죠?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수익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예, 삼양 MC컴 공모가 18,000원입니다. 정확히 보죠. 우리 아까 네 가지 특징 말씀드렸죠? 네 가지 특징들. 요 특징들 보았는데 얘도 18,500원에 공모가를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부각되고 올라오는. 사업 내용을 보면은 반도체. 최근에 또 반도체 장비주들 쫙쫙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매매했던 종목들 내용들을 좀 보면요. 제가 지난 2월 17일 날 관심 종목으로 딱 두 종목을 올렸습니다. 심텍이랑 오름 테라페틱. 이게 신규 상장주죠. 이거 올리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렇죠. 심텍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최근에 그 PCB 있죠. 유리기판 관련해서 CXL 관련된 이슈가 되면서 좀 움직이는 종목이었고 차트를 잠깐 보죠. 말 나온 김에. 예, 심텍. 요 날이었죠, 요 날. 예, 요 날. 갭상승 나오고 불끈했고, 그 다음에, 오름, 테라프틱.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제가 알고 있던 종목이고 좀 노렸던 종목이에요. 예. 얘도 지금 얼마예요?
공모가가 2만 원입니다. 2만 원. 그죠? 2만 원. 자, 첫날부터 뭐예요? 첫날부터 공모가를 살짝 터치했다가 안 밀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생각보다 물량들이 별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기관 쪽에 물량이 첫날만 나오고 공모가 안 깨졌죠. 그리고 나서 불끈 올라갔죠. 얼마까지? 4만 원까지. 그죠? 거의 단기간 내 100% 상승. 얘는 기술이자 수출 계약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1조 2천억짜리. 당연히 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 다음에 동방 메디칼. 이것도 좀 되게 말이 재밌는 얘기가 많죠? 자, 동방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한방의료, 필러, 의료용, 미용 의료기구죠? 공모가는 1,500원. 2월 13일 상장을 했습니다. 1,500원이면 이때예요. 말 그대로 뭡니까? 아, 공모가를 쭉 시작은 좋았는데 쭉 밀렸죠. 차익 물량이 나오고 공모 참여 물량들이 이제 이익 실현 벌써 나갔죠. 근데 크게 밀리지 않았죠. 아하, 밀리지 않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다시금 반등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봐야겠죠. 분봉을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방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카페에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내용들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를 올려드린 거예요. 한 11,000원 부근에서. 11,000원 부근도 뭐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1,000원 부근이면은 아까 얼마예요, 공모가가? 1,500원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 멈출 수도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 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신규 상장주들이 이런 특징, 원리만 알게 된다면 의외로 위험하다 하지만은 단기간 내에 좀 짭짤한 대박수를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내용도 아니고요. 아까 그 전자공 시스템 들어가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보유해서 물량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최근에 공모가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게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원리들만 꼭 특징들 알고 이런 원리들만 알고 계시면 의외로 괜찮은 수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 요 부분을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공모가고요. 그리고 상장 당시의 증시 흐름. 이건 뭐 기존 주식하고 똑같지만은 어쨌든 요 어떤 이슈 섹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2개월, 통상 2개월, 뭐 1개월, 2개월 있는데 락업 물량이 해제되는 이런 물량들, 요 파악.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모가 부근에서 멈춰 있고 뭐 상장 당시에 한 달 내 주가가 공모가 한참 이탈하게 되면 2, 3개월 이후 시점을 보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항상 모든 게 다 성공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실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 한번 볼까요? LG CNS라는 종목입니다. 자, LG CNS는요, 2월 5일에 상장을 했고요. 공모가가 무려 61,900원입니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죠?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시장은 좋았는데 요즘 뭐 IT 컨설팅 쪽, 클라우드 쪽 별로 반응 없죠. 재미없죠. 그리고 공모가도 기업 가치 대비해서 비싸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상장 딱 하고 나서 61,900원. 오히려 지금 첫날 살짝 있다가 쭉 무너졌죠. 다음날 올라왔으면 좀 괜찮아요. 다음날 올라왔으면. 그렇죠? 근데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살짝 진정됐다가 다시 56,000원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계속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모 참여했던 물량들이 쭉쭉 나온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 안 됩니다. 언제? 2, 3개월 후 시점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 이제 RF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고요. 클로버도 그렇게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차트를 볼까요? 회사 내용이 괜찮았는데 얘도 시장도 안 좋고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내리 하락했습니다. 언제 당장? RF 시스템들과 얘는 스펙 합병입니다. IPO 공모가 아니고
합병을 위한 스펙주와 합병을 통해서 상장이 됐죠. 8,280원. 어이구, 예. 첫날 유입도 그냥 무너졌죠. 아, 얘는 던지는구나, 그냥. 왜냐면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2, 3개월 이후 시점을 봐야겠다. 8,500원인데 한 달, 두 달 시점의 가격이 얼마예요? 이때 거의 4,000원. 반토막 나 있죠? 아무리 회사가 안 좋다 하더라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물론 스펙주이긴 하지만, 그럼 결국은 스펙을 참여했던 물량들이 다 털려나간 겁니다. 들고 있어서는 반토막이니까. 거래량도 없고, 근데 회사는 괜찮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요, RF 시스템즈가 천궁2 알죠? 우리나라 국내 유도무기 거기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방산주 괜찮잖아요.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회사 내용은 괜찮은데 주가는 반토막 났기 때문에 이때 이후에 주가가 다시금 4,000원부터 쭉 얼마까지? 6,000원. 거의 50% 단기간 올랐잖아요. 내용을 알면 무섭지가 않아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 고점과 저점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클로버, 로봇주 이거 내용 많이 알고 계시죠? 이건 워낙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클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0월 28일에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가 13,000원이에요. 예, 공모가가 13,000원. 엄청 높죠? 무너졌습니다. 자,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2, 3개월 후로 봐라. 한 달, 두 달 되는 시점. 얼마까지? 6,500원.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회사 내용은 괜찮은데. 그때부터 시장도 1월부터 쭉쭉 올라가니까 클럽부터 따라 움직이면서 어디까지? 예, 6,000원부터 2만원까지. 짭짤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한 달 반 동안 거의 2배 이상. 그래서 이런 매매 원리만 알면은 괜찮은데 우리가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고 우려를 많이 한다.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많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 잘못 건드렸다가는 쪽박 차는구나. 큰 돈실을 보는구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 위험하다. 그런 편견을 깨야 되지 않을까.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가지 특징 그리고 4가지 매매 원리 주의사항 포함해서 이 부분을 꼭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신규 성장하면 물론 100%다 오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최소한 10종목 중에 50%는 올라요. 그 50% 종목이 한두 달 내에 정말 짭짤한 수익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리를 꼭 알고 이 주의사항들 체크만 하고 대응을 하자. 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